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할 내용은 86페이지에 있는 남명선생은행록 1입니다. 남명선생은행록 1 해놓은 것은 남명선생은행록도 이게 1부니까 몇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일단 1로 해놨습니다. 남명선생이나 태교선생이나 다 1501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16세기가 시작되는 첫 해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도 잘 태어났지. 그런데 이 남명선생과 퇴계 이황선생이 태어난 것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성호 이익 선생이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그 앞에 분들은 그냥 책만 읽고 과거 시험 응시하고 문장 짓고 이런 등등 정도였는데 불교는 대단히 발달했는데 유교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기르지 못하고 그냥 문장 짓고 과거 응시하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학문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분은 퇴계 이황선생과 남명조식선생입니다. 그런데 남명조식선생은 이제 불행하게도 저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 당시 인물들의 평가에 의하면 퇴계선생 못지않게 대단한 분이었다. 퇴계선 선생은 300여 명, 남명선생은 100여 명의 제자를 길렀고 이 제자들이 학문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이나 다른 지방에 가서 학문을 전파함을 해서 우리나라가 학문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남명조식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이 태어나지 않았다 하면 우리나라가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초라한 나라가 될 뻔했다. 근데 다행히도 또 두 분은 본인의 글도 있지만도 그 제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이나 행동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논어를 배워보면 논어 제10편 향당편에 보면 제자들이 공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절하고 어떻게 식사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손님을 접대하고 등등해서 공자의 그 생활을 기록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기가 지은 글은 많이 있는데 자기에 관한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다행히 남명선생이나 퇴계선생은 제자들이 남명선생을 접하면서 들은 말 또 하는 행동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퇴계선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명선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그런 것은 제목을 해석한다. 남명조식 선생의 은행을 기록한 책은 두 종류가 있는데 남명은 본래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명자는 너른 바다 명자하고 통합니다. 붕세가 몇천리를 날아가지고 남쪽 큰 바다를 찾아간다. 그래서 남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래 뜻은 남쪽의 큰 바다란 말인데 이상향 또 목표로 삼는 그런 지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572년에 세상을 버렸습니다. 퇴계는 1570년인데 퇴계가 1570년 음력으로 12월 달이니까 실제 양력으로는 1571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남명선생이나 퇴계선생이 거의 동시대 같이 살았습니다. 남명선생의 은행을 기록한 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목이 남명선생 은행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자이자 외손서인 동강 김우홍이 기록하여 동강집에 수록되어 있고 또 남명집에도 부록으로 보유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26항목의 남명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내용에 따라 부르지 않고 동강 한 사람 자신이 직접 남명을 만나서 대화한 것을 위주로 적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 제목이 은행 촉록인데 이거는 영조 때 간행된 남명집에 처음으로 수록되었습니다. 그 상가에 있던 지금 합천에 용주면에 무민당 박인, 이 무민당 박인은 무자는 무슨 무자고 민자는 고민할 민자, 걱정민
그다음에 인자는 기운 인, 내암 정농의 제자입니다. 편찬한 것입니다. 그 남명선생 연보를 남명선생 연보를 맨 먼저 편찬한 분입니다. 여기는 항목이 늘어나가 있고 114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강이 편찬한 남명선생 은행록도 대부분 수록했고 거기다가 또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 사상, 기질, 뭐 출처, 대절 등 분류를 했고 또 남명의 비문이나 다른 글에서 남명의 은행에 관계되는 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더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것은 동강이 편찬한 남명 선생 은행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해세에 우옹이 초배문화하니라. 개해세에 우옹이 초배문화하니라. 선생이 출 소패 낭중 영자하야 이정활 차물이 성성자니 청향이 해경성이니라. 폐지하면 각신가라. 오이 중보로 연영하니 여기 감 보차부와 하니라. 우활 차물이 제여 이대간 하야 법률 동작 규경 초책하니 심가 경해라. 여기 개구하야 무덕제어 찾아야라. 문막시 고인 폐유보와 아니 선생활 고시인이라. 억차이 심절하니 불지어 평론이라. 개해는 1563년 우옹은 이제 동강 김우옹 어성김씨인데 우는 지부자고 옹자는 클옹 원래 경북 성주부입니다. 초는 처음 초자고 글자부터 하겠습니다. 배는 절할배, 문하는 문의 아래. 선생이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집의 문 아래. 선생을 높이 가지고 문하부입니다. 선생, 출은 꺼낸다. 소는 뭐뭐 하는 바. 그다음 패는 찰패, 몸에 찬다. 우리 명패, 좀 어려운 말로 명찰을 폐용한다. 그 다음에 이건 통하는 글자인데 폐물패자 몸에 차는 물건. 그 다음에 낭은 주머니 낭, 중은 가운데 중, 낭중, 주머니 안, 주머니 속. 영은 방울영. 그럼 자는 요때는 전미사. 조그만하거나, 그 다음에 귀엽거나, 또 단어가 하나 되어 있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전미사. 이자, 탁자, 모자, 뭐 주전자 할 때. 영자 구면 이제 방울. 낭중영자. 주머니 속의 방울, 폐낭중영자, 초패, 참바의 차고 있는 바의 주머니 속의 방울, 그 다음에 출소패영자, 한문은 목적어가 되어 오니까 차고 있는 바의 주머니 속의 방울을 꺼내어서, 써있자는 뭐뭐 하여서, 그는 접속사, 뭐뭐 하여서, 혹은 그것으로서, 정은 줄정자, 주면서 가로왈자는 가로다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말하다 말씀하시기를 차물 물건 물자 이 물건은 이렇게 되고 이 것 우리 글자 갖다가 물자 갖다 것 쟤는 있다. 그다음에 여자는 너 있자 이대간 옷있자 띠대자 너의 옷띠 사이에 있으면서 법류 동작 무릇 범 개되고 모두 범 개되고 점을 위로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이제 한자를 보면서 인쇄체만 보기 때문에 글자 조금만 틀리도 모르는데 이 글자가 많은 거는
글자 하나인데 갖고 오는 거는 마온 게 50개짜리도 있어요. 그 대학원, 지금 한문학과 대학원생들이 문제 목판 본 같은 건 책을 못 봐요. 그럼 점이 한 획 더 있고 한 획 빠지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위에 한 줄 빠졌다. 성성자는 깰성자. 그 다음에 자는 물건. 성성자는 방울 이름이 성성자인데, 이것이 성성자인데, 이 경에 대해서, 경이 뭐냐, 공략 경자가 뭐냐, 보면, 정자는 주일무적. 요 적자가 간다. 어디로 간다. 하나를 위주로 해서,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이 다른 데로 흩어져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경이다. 그 다음에 정자의 제자인 사량자는 경자를 풀이하기를 상성성. 늘 마음이 깨어있는 것이다. 늘 마음이 깨어있는 것이다. 성성자 보는 것은 여기서 따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주에게 보면 경이 직내, 의방해. 경으로서 마음을 곧게 하고, 경으로서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서, 오름으로서 바깥을, 행동을, 방자가 동사, 반듯하게 한다. 그러니까 경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그 다잡은 마음을 옳은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의다. 우리 마음은 사람은 가만히 나면 99%가 동물과 똑같아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잡고 하는 것 같으면 다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본능을 단속하는 게 마음이고,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 마음이지만도, 지금 진주의 한교 강의실에 있지만도 마음이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울산 갔다가, 미국 갔다가, 고향에 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잡는 힘이 경인데, 경하는 방법이 뭐냐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해서 다른 데로 흩어가지 않는다. 항상 내 마음이 흐리멍덩하지 않고 깨어있도록 한다. 또 윤순 그런 사람은 정제음숙, 마음을 가지런히 해서 음숙하게 유지한다. 마음을 가지런히 해서 음숙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 점점 자기 수준이 격이 높아지고,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하자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도 자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것이 수양이고 훈련인데. 그래서 이 물건이 성성자다, 이름이. 맑을청 소리향, 그 맑은 소리가 해는 할 수 있다. 이해할 해처는 할 수 있다. 경성은 깨우치고 반성하게 한다. 그다음에 인자가 목적어, 사람을 경성하게 할 수 있다. 방울 하나가 물질적인 것이지만도 이 방울을 몸에 차고 있으면 내가 이래가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가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경고를 해준다. 찰패자. 그다음에 지는 그것, 목적어, 이것을 차면 각은 느낀다, 안다, 심가, 매우 심할 심, 아름다울까, 아름다울 때는 좋다, 훌륭하다.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나오자. 이는 뭐로서, 전치사, 뭐로서. 아까는 접수사인데, 영어로 말할 때 위다거든, 위다. 중보는 무거울 중자, 보배 원자, 기중한 보배. 이 중보, 기중한 보배로서. 그 다음에 더블 여자는 이때 준다. 목적. 동사. 너에게 준다. 목적어나 보호가 한문에서는 항상 뒤에 온다. 너는, 그다음에 거기자는 어때는 바라건대.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라, 바라건대. 감은 감당할 잠자인데, 할만하다고 하는 조동사. 그 다음에 보는, 보전하다, 보호하다, 유지하다, 지킨다. 차는 이것. 그 다음에 부자는 그렇지 않을 부자인데, 요 부자가 붙으면 앞에 하고 반대로 되니까 강한 인물이 돼요.
안부 그러면 안불안.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은가. 보불보. 너는 이 물건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감자가 뭐 감당한단 말이니까. 이 성승자를 잘 지겠느냐? 어른이 뭐 죽었는데 살도 안 돼가 잊어버리고 한 사람 있잖아요. 우왈.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건, 이 성승자가 제여이대간 너의 자 옷과 그 다음에 때는 띠대자 옷과 띠의 사이 옷과 옷 허리끈 사이에 있으면 무릇 모든 그 다음에 동작이 있으면 내가 움직일 동 지을작 움직이거나 뭐 행동하는 게 있으면 규경초책 법규자는 어때 간할규 바로잡을 규 그다음에 경은 경고할 경 초 꾸짖을 책 꾸짖을 초 그다음에 책도 책임자가 꾸짖을 책 너를 충고해주고 경고해주고 꾸짖어주니 심과 경에 매우 가히 경외 사물에 대해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가짜가 가능해 조동사 경외할 수 있다. 너는 거기서도 바라건대 개구 경계할 개자 두려워할 구자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무덕죄의 찾아야라. 무는 말하라 그런 금지사고 덕죄는 죄를 얻는다. 죄를 짓는다. 어느 뭐뭐새 차자 이 성성자 놈자자가 아니고 하늘자 하나인데 성성자 줄임말입니다. 이것에서 죄를 얻지 말아라. 성성자를 차고서 성성하라고 줬는데 성성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일을 한다든지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이 성성죄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문을 문자는 이제 주가 생략됐는데 한문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종이도 귀하고 그 이전에는 주간에다가 썼기 때문에 이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가 없을 때, 붓도 없을 때 대나무를 얇게 빚어가지고 그때 톱도 없고 대표도 없던 시절에 대나무를 얇게 빚어가지고 사이사이에 대를 낳는다. 대를 사이에서 낳는다. 이런 끈을 매가지고 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다 쓰려고 하는데 대표도 없던 시절에 이렇게 대나무 만드는 것도 힘들고 또 붓도 아니고 송곳이나 칼로 가지고 새겨야 되니까 글자 하나를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간 간자가 간단할 간자 간단하게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놓아가지고 책이 되고 요거는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는 책, 중요한 책, 자주 보는 책, 그러니까 사전, 법전, 경전. 그래서 자기가 물었으니까 묻는 사람 누구뿐만이 아니까 우엉이 묻기를 막은 아니다, 시는 이다, 시자가 이다, 막시는 아닙니까? 고인 옛사람이 옥을 차는 뜻이 아닙니까? 부자는 인문종결사.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 이제 상중이 아니면 옥을 찾는데 다 그 옥소를 듣고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옥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좋아가지고 몸의 혈기를 조화를 시킨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하기를 고는 진실 본디 신의 이다. 고시는 본래 그렇다. 본래 그렇지. 그 다음에 누를 럭자는 또한 이 뜻이 이 성성자를 찾는 뜻이 옥을 찾는 것보다도 심절 매우 간절하니 불지어 표옥녀라. 옥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어느 무엇에 옥을 찾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요 방울을 찬 것은 이제 남명이 최초가 아니고 주자의 서성인
연평선생 이 통구는 분도 방울을 차고 다녔다. 남명선생이 그것을 이제 번떡가지고 방울 차니까 항상 경계를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만년에 방울은 동강 김모한테 주고 또 남명선생이 칼을 차고 다녔는데 칼은 합천 출신의 내암 정인홍한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개해년에 1563년에 우홍이 옛날 사람들은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적에 이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 제일 겸손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보면 좀 이상하지만 옛날 그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 뜻인데 처음으로 문화에서 절을 드렸을 때 이제 문화에 찾아가서 선생을 모셨을 때 문화는 이제 지으려면 문의 아래라 말인데 선생이 이제 공부하는 그 집의 문을 열라고 했으니까 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선생하고 바로 상대하지 못하고 문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상대한다 이런 뜻에서 선생을 높여서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야에서는 자하 자리 아래에 있는 사람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단하 강단의 아래에 있는 사람 안하 책상의 아래에 있는 사람 밑에서 시중되는 사람하고 내하고 상대함을 해서 상대방을 높인다. 나는 이 급이지 선생급은 아니다 이 뜻이야. 문화 시행하면 문화에 출입하는 서생하니까 제자란 말이고 선생의 문화에 처음 들었을 때 선생께서 차고 계시던 바의 주머니 속의 방울을 타동사 꺼내어서 그것으로서 나에게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건이 성성자인데 이 성성자의 맑을 청 소리양 맑은 소리가 해는 뭐뭐 할 수 있다. 사람을 경성할 수가 있다. 해적 볼 때 이해한단 말이니까 할 줄 안다는 뜻이래요. 경계하고 반성하게 할 수 있다. 폐지 이것을 차면 심가 매우 좋다는 것을 각 느낄 것이다. 느낄 것이다. 내가 이 중보 기중한 보배로서 조그마한 방울 하나 주면서 뭐 기중한 보배라고 볼 수 있지만 값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한테 하는 이제 기능을 두고 이야기하니까 이 기중한 보배로서 여자가 준다. 너에게 주니 너는 거기자는 바라건대 이 물건을 가면 뭐 할 수 있다. 조동사, 보자가 본동사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이 물건, 이 성성자가 너의 옥뒤 사이에 있으면 너 허리춤에 차고 있으면 물은 너가 동작하는 것이 있으면 이 성성자가 충고하고 경고하고 꾸짓 초책 있을 것이니 심과 경에 그러면 모든 마무리돼서 너가 경건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 너는 바라건대 이 성성자를 찾고서 행동을 경계하고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그래 해서 이것에 이 성성자의 죄를 얻지 말아라. 성성자가 본래 깨우치가 있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차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면 성성자의 죄를 얻는 것이다. 내가 묻기를 막시안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이 옥을 차던 그런 뜻이 아닙니까? 부자는 인문종류자. 선생이 말하기를 본래 그렇지 고시 본래 그렇지 그렇지만 또한 이 성성자를 차는 뜻은 심절
매우 절실하다. 매우 절실해서 불지어 폐옥. 폐옥에 그치지 않는다. 옥을 차는 것 정도의 그 기능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해년 해해자 개해세 개해년에 내가 선생의 문화에 처음으로 절하였다. 선생이 남영 선생이 차고 계시던 바의 주머니 속의 방울, 자는 전비사고 방울을 꺼내어서 그것으로서 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물건이 성성자다. 우리나라는 요즘 뭐 한문이 없으니까 영어 외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 온 때문에 영어가 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영어 약자를 너무 많이 사장구문 됐겠는데 CEO 샀고 너무 약자를 많이 써가지고 실제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아령 보는 것도 이제 운동화는 아령도 오래 썼는데 벙어리 하자 방울력 있죠. 영어로도 덤 푸는 게 DUMM 덤 푸는 게 벙어리고 벨이 방울인데 실제로 아령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벙어리 방울. 몇 년 전에 영화가 원앙 소리 부는 그 노인 속혀오는 그런 영화가 있어 모양인데 저는 안 봤지만도 그런데 이 원앙 부는 것도 본래 이제 우령이 잘못돼가지고 원앙이 됐어요. 소요령 푸는 것도 이제 흔들릴 노자 방울령 요령 사투로 요랑 소요랑 소리 부르는데 이게 이제 소리를 들으면 아 내가 항상 반성하니까 사람은 이제 반성 안 하면 이제 동물처럼 돼버리니까 그리하여서 주면서 말하기를 이 물건이 성성자인데 이 성성자의 맑은 소리가 해는 할 수 있다. 해자가 할 수 있다. 사람을 깨우치고 반성하게 할 수 있다. 폐지 너가 이것을 차면 심가 매우 좋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내가 귀중한 보배로서 너에게 준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돈만 가치로 알지만도 방울 그것이 너 평생에 끼치는 영향은 돈 몇 억 가지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귀중한 보배로서 여자가 준다. 상장을 수여한다. 임무를 부여한다 할 때 다 여자가 준다. 너는 아마도 이것을 능히 보존할 수 있겠지. 감자가 감당한다. 또 말하기를 이 물건, 이 성성자가 너의 옷뒤 사이에 있으면, 너가 허리춤에 차고 있으면, 무릇 너가 동작을 하면 이 성성자가 충고하고, 규자가 가난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깨우치고, 깨우칠 경자, 경고하고, 그 다음에 구지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매우 가히 경건하고 두려워하면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꾸짖는 거 다 책만 푸는데 이 발을 망자가 있어요. 원망할 때도 보면 발을 망자가 있어요. 요거는 책망하는 거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 보고 책망 안 합니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동생이나 제자나 이런 사람 보고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을 망자 있는 거는 잘 때라고 이제 바라면서
부짓는다, 뭘 푼다. 원망하는 것도 이제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애인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형님이나 등등 아니고,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원한을 갖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바라는 게 있을 때 이제 원망이 되는 왕자가 붙어. 책망. 희망을 걸고 이제 뭘 푸는 거야. 너는 바라건대 이 성성제를 차고서 너 행동을 경계하고 또 두려워하라 말은 조심하라. 그래 해서 이것에 이 성성제에 죄를 얻지 마라. 하늘에 죄를 얻지 마라. 친구한테 죄를 얻지 마라. 아래 사람한테 죄를 얻지 마라. 학생한테 죄를 얻지 마라. 하늘에 죄를 얻지 마라. 하늘이 뭐 요즘 과학적으로 없잖아요. 이치에 은한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동강이 묻기를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옥을 차던 그런 뜻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논해 보면 상중이 아니면 항상 옥을 차고도 있었다. 선생님이 말하기를 본래 그렇지, 정말 그렇지. 그러나 또한 억자가 또한 이 뜻이 매우 절실하니 옥을 차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을 잡습니다. 선생이 그 고하야 회공활 행기지 초에 당려 금옥하야 불수 미진지온이라. 남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든다. 옛날 말을 들어서 옛날 말을 인용해서 그다음에 회는 가르칠 회. 부옹 나를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행기지초. 행기는 자기를 행한다. 처신한다. 처신. 자기 처신을 하는 처음에 이제 보통 어릴 때로 있다가 사람들이나 친구들 사이는 이제 좀 사교 장소로 뭐 학교나 직장으로 나가는 처음에 지는 뭐뭐서이 마땅히 그다음에 여자가 갔다가 아니고 같이 해야 한다. 그건 동사 같이 해야 한다. 금옥 금이나 옥처럼 같이 해서 순수한 황금이나 순수한 옥처럼 행동을 해서 불수 받지 않는다. 수는 받는다 말이니까 불수 받지 않는다. 미진지오 자글미 미미알미 먼지진 티끌진 조그만한 먼지의 지는 뭐뭐서이 오는 더럽힐오 더러울 오 명사가 되면 더럽다. 요즘 많이 쓰는 오물 그냥 조그만한 먼지의 더럽힘도 받지 말아야 된다. 깨끗한 그 순수한 황금이나 순수한 옥에 조그만한 먼지도 안 남는 그런 상태의 마음 자세를 가야 된다. 처음에 잘해야 된다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생활 중에 처음에 잘해야 되지, 처음에 잘못해버리면 자꾸 뒤틀려. 직장에 부임해서도 처음에 잘해야 자기에 대한 평가도 좋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좋고, 처음에 흐리멍덩하게 하고 뭐 실수자고 하는 것 되면 그 뒤에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선비가 행동할 적에 자기를 행하는 처음에 늘 중요하지만도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 마땅히 금이나 옥처럼 하여서 미미한 먼지의 더럽힘, 조그만한 더럽힘도 받지 말아야 된다. 조그만한 흠도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자가 가르치는 회자고, 행기가 처신하고 같은 말이고, 지자가 뭐뭐서이. 한문을 잘하는 것은 어려운 한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쉬운 어조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조사. 한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글자가 갈지자입니다.
간접적 용법이 가장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글자는 실제로 핵수만 많다 보이지. 모를 때에 오픈 한번만 치면 다 해결되는데, 갈지자, 서이자, 마리얼리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한문책 자습서를 가지고 자습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럼 방송통신대학 교재 중에서 그 교양 한문책이 있어요. 한문책. 그것도 아주 좋아요. 이게 문법책 같은 건 너무 복잡하거나 두꺼우면 안 보니까. 제가 저 자랑 갔는데,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 거짓말 같지만도, 영문과 대학원생들하고 다 합해가지고, 제가 시험 봐가지고 3등을 했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제대할 때 돼가지고, 소야영 문법이라고 조그만한 얇은 영문책이 있어요. 한 200페이지쯤 되는데, 뭐, 송성문이 책이나 뭐, 안진필의 책은 두고 봐서 보다가 말잖아요. 근데 얇직하니까, 제대하기 직전에 책이 없어가지고, 고문법책을 갖다가 한 15번쯤 봤어요. 15번. 15번 보는 것도 무슨 페이지에 무슨 글자 넣고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놀다가 제대하고 나서 시험을 한번 쳐보니까, 대학 가려고 시험을 한번 쳐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제일 잘하는 학생 수준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시험 치고만 모의고사 치는 것, 모의고사 한번 치보는 것 때문에 95점, 97점, 93점. 그게 왜냐, 그러면 영어의 물리가 탁 통해. 쉬운 간단한 문법을 가지고서 영어가 어떻게 돌아가다고 하는 걸 다 아니까 아무리 출제하는 사람이 속이려고 함정을 만들어도 표가 나버리. 그러니까 통한다고 해요. 물리 통한다고 하는 게. 한문도 마찬가지인데, 물에는 그러니 거리 가는 결, 물에는 물결이 있고, 살에는 살결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결이 있고, 돌에는 돌결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돌도 캘 수 있고, 나무도 담을 수 있는데, 그걸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한문도 자세히 보면 조금 여러분들 이제 좀 실력되는 분들이 보는 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석되겠다 그런 게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간단한 문법을 좀 달통을 하고, 그 다음에 한문 5만 자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 3,000장만 뭐, 웬만한 한문책 다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세계에서 제일 쉬운 언어가 한문. 고추 입꽃병. 고추 입꽃병.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동사 안 입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한자로 하는 사람은 입꽃병 사람, 고추가 고추나 깨가 선체로 말라 죽는 병이구나. 알아. 그 위 하수체 공학 때문에 뭐 하수구에 뭐 오염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죠. 위 안에서 아래로 들이워진 막 하수체. 국문학 1학년도 알아요. 또 그리고 한문 외워 나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겁을 내가지고 안 하니까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경기를 넘어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막 안 되는 게 이제 정치도 그렇지만도 대학의 국문과 교수들, 국문교수 안 계시죠. 근데 국문과 국어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망치는데, 대한민국은 한문을 안 배우면 안 되는 나라인데, 한문이 필요 없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모르니까 한문 쓰는 것을 극력 반대합니다.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국문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500자를 있어야 보니까 반대를 하고 3회제로 낮췄어요. 3회제를 열려고 하니까 국문학교 초등학교 교과서는 교원대학 교수들, 교육대학 교수들이 집필을 하는데, 우리는 한자 여으면 교과서 집필 거부운동 하겠다. 그러니까 한자를 왜 안 가르치느냐. 학생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정반대말, 학생들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한문을 배우면 잠시 수고롭고 영원히 편안한데, 한문을 안 배우면 자만영노, 잠시 편안한데 영원히 괴롭다, 영원히 수고스럽다.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우왈. 요것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부 동지는 중녀 산악이니 병림만이니라. 시지신하야 방주출 허다사반이라. 비지컨대 청균지노가 일발하면 능쇠 만중 겸벽이요 고불이 해서발련이라. 남선생이 또 말씀하시기를 장부, 대장부, 본래 뜻은 이제 장이 한 발이니까 키가 한 발로 다 큰 사람, 어른. 대장부의 동은 움직일 동자고 지는 거칠 지자. 움직임과 거침, 행동, 거동, 동작. 대장부의 처시는 중녀 산악, 병림만인. 중은 무거울 중자. 아주 중후하기는 산악 같고 산이고 악자는 이제 맷불이 악해 아니고 산 중에서 좀 험한 산이 악이래. 여기 매산이고 여기 감옥 옥자인데 바람이 감옥 옥자 옥도 되지 바람도 되지만도 산이 높아가지고 골짜기가 감옥 같은 이런 산이 산 악이다. 악. 큰 산, 높은 산. 대장부에 처신하는 방법은 중후하기가 산악까지 된다. 경솔하게 까불까불하고 막 아양을 떨고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 벽, 리본 요때 벽은 이 방의 벽이 아니고 절벽. 끊어질 절자니까 깎아지른 산악 절벽이 만이는 발린자, 길, 만길 산악까지 된다.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위험이 앞에 만길되는 에르베스트 절벽이 앞에 선 것 같다. 우리 연면 이가원생은 얼마나 그 목소리가 크고 위험이 있던지. 50년대 소매치가 뒤에서 뛰어가지고 가방을 탁 낚아채가지고 뛰어갔어요. 근데 앞에 가는데 소매치 보고 내 이놈 그거 서라 했더니 소매치가 그대로 땅바닥에 탁 엎드려버렸어요. 그 기에 눌리가지고. 그 남영생 같은 분은 이제 뭐 앞에 절벽이 청길 절벽이 생겼다. 요때 벽자가 이 방의 벽이 아니고 절벽의 벽, 절벽이 서기를 이는 길인자 만길 같아야 된다. 사나이 대장부는 치지신 때시자 이럴 지자 때가 이르러서 신 펴고 가장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때 자기 능력을 발휘하여서 방은 바야흐로 하는 게 이제 부사지만도 일종의 접속 부사. 때가 되면 펴서 그제서야 바야흐로. 주는 지을 주, 출은 낼 출자, 지어낸다. 지을 주자 하나만 되지만도 주자가 본동사고 출자가 보조동사래. 주출, 지어낸다. 우리가 이제 라디오 청취한다 할 때 청해도 되지만도 이제 취자가 있으면 더 뜻이 강해지고 확실해지니까 청취 보조동사. 물건을 줍는다, 섭, 주출, 지어낸다, 만들어낸다. 허다는 어때? 허다하다 많이 쓰는데 허자가 심하다 뜻이고 다자가 많다. 매우 많은 사업, 일. 많은 사업을 지어내야 된다. 그 비는 비유할 비자. 이것을 비유하자면, 관리자는 이것을 비유하자면, 천규는 1규는 30건, 30건. 천규니까 3만 건. 지는 서이. 그 다음에 노자는 쇠내노 그런데, 여러 사람이 당기는 큰 활, 발음이 노. 그러니까, 이것도 대포택인데, 3만 건이나 되는 그런 큰 대포가, 큰 쇠뇌가 한 번 발사하면, 한 번 쏘면 능이 부술쇠. 옛날에 많이 쓰는 말이
간접 침략 분쇄하자. 가루 분자 부수를 셌자. 가루세는 부산에 삐자. 만중은 교전의 겹중자. 만겹의 견벽은 구센 성벽. 구센 성벽을 능히 부수는 것이지 실로 망건되는 그런 큰 활은 위는 어떤 때문에 위에서가 때문에 그다음에 날다람쥐 해 지서 날다람쥐 조그마한 날다람쥐 때문에 발산이 난다. 쥐 한 마리 잡으려고 105mm 대포를 발산이 났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데나 나서가지고 할 일 안 할 일 설치면 안 된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요한 할 일이 자기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개고기 먹는 거 안 먹는 거는 보건사회부 계장이 말하면 되지. 자기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효생은 이제 출처대를 해가지고 왜 남효생이 뱃을 안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국가 민족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뱃을 안 하는 이유는 뱃을 하러 나갈 때가 아니다. 같이 일을 할 만한 임금이 아니다. 자기가 내려준 직책이 뭐 종이 만드는 공장의 감독관, 뭐 대거리에서 돼지 제사 지낼 때 키우는 돼지 키우는 뭐 돼지고기 감독관 이런 거 주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나간 게지. 함부로 나가다가는 조광조나 이런 사람들처럼 욕을 볼 수 있고 사형을 당할 수 있다. 괜히 목숨만 내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가지고 나갈 것이냐 집에 있을 것이냐. 꼭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 어디 갈 적에도 나쁘진 않은데 친구는 오라 그러면 안 가는 게 옳고. 그래서 대장부가 동지 움직이거나 거치거나 처신할 적에 그거 태도가 산악처럼 중후해야 되고 만길 절벽이 우뚝 선듯해야 된다. 절벽이 서기를 만길이나 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앞에 서면 좀 뭔가 자기의 위상을 확인하고 자기 발언이 먹게대로 해야 된다. 때가 이른 뒤에 편단 말이야. 자기 경륜을 편다. 능력을 펴서 그제서야 바야흐로 많은 의미 있는 일을 지어내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일균이 30건, 청균이니까 3만 건. 또 균자가 또 도자기 만드는 도로래 균. 3만 건 되는 당연히 힘이 3만 건 들어가는 그런 큰 활. 그것은 한 번 바라면 능히 만겹의 적국의 굳센 성벽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지. 실로, 그는 진실로. 날다람쥐 한 마리 때문에 그 큰 화살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통하는 남명생의 시가 이제 지리산에 61세 때 1561년 지리산에 옮겨가 있고 천왕봉을 보면서 지은 시인데 천간 천석종하라도 이런 다 아는 시인데 엎어놓으면 천섬이 들어가는 큰 종을 천컨대 보시오. 비대고 무성 두드릴 꽂자 하고 두드릴 꽂자. 크게 치지 않으면 이것도 통합니다. 소리가 없다네.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없다. 자기를 크게 알아주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 임금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 학생이 잘 질문 안 하면 답을 안 한다. 쟁은 이때 어찌 쟁? 두류산처럼 천명유불명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지리산 천왕봉이 끄떡없듯이 나도 아무리 세상에 뭐 세파가 흔들거리고 그다음에 배설이나 뭐 이익으로 유혹을 해도 나의 지조를 지키겠다. 이
시하고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구절하고 딱 일치합니다. 대장부의 저시는 중화기가 사막 같고 절벽처럼 우뚝 서기를 만기나 해야 된다. 때가 이르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바야흐로 아주 많은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한다. 비유하자면 3만 건 나가는 그런 큰 대포가 한번 발사하면 능히 적국에 만겹의 굳은 성벽을 깨뜨려야지. 그 큰 쇠뇌가 조그마한 날다람쥐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발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처신하는 것도 여기서 배울 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 쉬다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알 침잠저희는 수강극주사하니 천지지기는 강이라 고로 불론심사하고 개토관이라 공은 영량이 천박이라 수주 인일기백하고 인십기천저 공부라야 서가인이라.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것이 침잠 저자가 미저자인데 이 송나라 때 백화인데 주자 어류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문에서는 지자하고 같고 요즘 중국말에서 많이 쓰는 적자 서이 한 이 침잠저이는 침잠하는 사람 장길잠 이 좋은 뜻으로 푹 저에 들어가 있고 무슨 일을 끈기 있게 하는 사람. 반대말이 뭐냐 보면 부박하다. 뜰붙자 얇을 박자. 부엉뚱하고 아무 실수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사람. 미쳐넘는 사람. 또 이제 별 실력도 없으면서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부화하다고. 뜨고 화려하다. 부화하다. 침잠하는 사람은 수는 모름지기는 반드시 하고 조금 다른데 모름지기는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는 의무다 의무. 모름지기 강극주사 굳셀 강 단단할 강 이길 극 단단하고 무언가를 극복해 가지고 일을 해내야 된다. 그 다음 그 심표보다도 마침표로 치는 게 좋겠어요. 강극주사. 우리가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고, 이 강자의 반대말은 누자고, 부드러운 누자. 그 다음에 요 강자의 반대말은 약자. 그 약자는 병아리 두 마리가 지금 발발 떨고 있는 모양이에요. 병아리. 강자는 뭐냐 그러면 큰 벌레, 강한 벌레. 오늘 힘이 센 기고 힘 약한 기고, 오늘 단단한 기고 부드러운 기고. 뭐 비슷하지만도 조금 달라요.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이제 침잠한 사람이 된다. 공부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공부는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한문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제가 있다. 그럼 학생들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정말로 이제 정말 금방 공부 잘 되는 게 있는가 싶은데,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게 뭔데? 뭡니까? 그것도 100% 맞는 정답. 여러분들도 교직에 계시지만도
우학, 우학. 배우고 또 배우고. 김연아나 뭐 박지성이가 소리를 좀 했겠지만도 연습하다가 집에 가져고 했더니 고쳐 가져고 했더니 한 번 더. 근데 사람이 이제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돼가지고 키가 165밖에 안 되는데 190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가만히 해보면 어릴 때부터 전혀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신동이니 뭐 천정이 사고 사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근데 한 가지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으면 책을 열심히 보는 것하고 한문 노선 일을 하는 것도 몇가지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뭐 눈이 괜찮은데 뭐 자랑 같지만도 계속 세부 반까지 계속 책을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큰일 나지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또 책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발한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책 보다가 눈 감고 일 나가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게 이제 책을 안 보는 이제 비결인데 그러니까 조금 남보다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니까 뭐 이제 조금 좋게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간극주사. 어떤 일을 알고 뭐 단단하게 마음 먹고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서 일을 해야 된다. 천지지기는 강이라. 하늘과 땅의 기운은 구세다. 하늘에 해가 계속 빛을 쪼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땅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물을 가두고 가지고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우고 하는데 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뭐 흐리멍덩하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 때문에 천지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크게 보면 하늘과 땅의 기운은 강하다. 천지의 기가 주고 강이 서술고 그는 그래서 불론 심사 요때 심도 요때 보통 때 쓰는 심하다 뜻이 아니고 어지심자 무슨 일. 요즘 중국에는 남아있고, 송나라 백화가 이제 주자 의류가 송나라 백화이기 때문에, 그 선비들이 대화할 때는, 또 편지 같은 거 쓸 때는 이 백화를 가끔 씁니다. 나무 비문이나 이런 거 질 때는 안 하지만도. 그래서 한문을 옳게 하려고 하면 백화도 전혀 모르고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좀 중국말 조금만 하면, 한문을 아는 사람이 한 3개월만 하면 중국말 말은 못하더라도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한문을 할 때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월남, 태국 심지어 필리핀 같은 데도 한문 쓰고 말레이시아도 쓰고 싱가포르는 100% 한문 쓰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문을 아는 인구가 70억 중에서 25억이니까 우리 국내용이 아니래. 그래서 불론 심사는 무슨 일을 막론하고 무슨 일을 할 것 없이 불론이 할 것 없이 개, 다, 투가 꿰뚫고 갈 수 있다. 자기가 간극 주사하면 다 통과할 수 있다. 극복해낼 수 있다. 공은 이제 인칭되면서 그대는 자네는 영양천박 영양이 힘의 양이 우리 마음의 힘 이 학력 보는 게 요즘 학력고사 할 때 학력이 아니고 공부한 힘, 수양한 힘, 공부한 힘.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 흔들리냐 마느냐. 뭐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눈 감아달라. 검사가 이야기했을 때 밑에 있는 검사는 돈 1억 받아면 뭐 우선은 편하지만도 자기 펜션 망치기 때문에 안 하는데 또 서울단 사람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힘, 수양한 힘. 공은 영양이, 공부양이 얕고, 안 깊고, 얇다.
천은 깊을 심자 반대말이고 박은 두꺼운 후자의 반대말이고. 그러니까 남생이 이제 바로 이야기해버리니까 모름지기 주는 해라 지어라. 그 다음에 인일기백 인십기천공은 중요히 노는 말인데 다른 사람이 한 번 노력하면 자기는 100번 하고 이런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한 번 노력되면 자기는 100번 노력해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10번 노력하면 자기는 1000번 노력하는 그런 저는 서의 약간 하는 공부를 여기 몇 가지가 목적이고 지어라 해라 해야만 서는 거의 강할 것이다. 니는 좀 이제 역량이 부족하니까 남하고 똑같이 하면 남보다 하지 못해지니까 남이 한 번 할 때 니는 100번 하고 남이 10번 해서 되면 니는 1000번 하는 그런 공부는 이제 뜻이 아주 많은데 노력해라. 전에는 여러분 설명했는데 글자대로 공사판에 인보라, 공사판에 인보.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 사던데, 뜻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학교에서 말하는 공부. 학습. 그 다음에 노력. 중국 사람 노력 하나도 공부한다. 공부가 됐다, 공부가 높다, 공부가 깊다. 중국말로 당신 공부 있어. 공부는 요새 시간인데. 그래서 종합 말하는 것 때문에 공부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배운 그 결과, 공부를 그런 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분하기를 하지만도 중국 사람들 공부 때문에 요거 전부를 다 포함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 사람은 공부가 있다, 공부가 됐다. 기본 공부가 됐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공부는 꼭 학습만 아니고 수양을 위주로 하니까 남이 한 번 하면 자기는 100번 하고 남이 10번 하면 자기는 1000번 하는 저는 하는 공부를 해야만 서는 거의 가이 될 따름이다. 너의 자질을 보면 동강이 이제 분발할 수 있지. 너 상당히 훌륭하니까 좀 응아해야 된다고 아니고 너는 좀 공부의 양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해라. 침잠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간극조사. 이때 핵심이 간극인데 마음을 구체하게 먹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일을 해놔야 된다.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도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제일 힘들지 하지만도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제일 힘들고 그래도 그나마 제일 쉬운 게 공부래. 왜냐면 공부는 그늘에서 앉아서 하니까. 자기 하는 일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재미를 붙이는 게 중요해. 심자가 중요해. 무슨 일을 막론하고 다 간극한 사람은 깨뚫어 지나갈 수 있다. 자네는 역량이 얕고 얇다. 그래서 모름지기 다른 사람이 한 번 하면 자기는 100번 하고 다른 사람이 10번 하면 자기는 1000번 하는 그런 공부를 지어야만이 거의 가할 따름이다. 기자는 할 따름이다. 그는 한정의 종결사. 이 한문에는 영어나 우리말이 없는 그런 종결사고는 그런 품사가 하나 있어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 제일 많이 쓰이는 종결사가 이렇게 얕자. 한문에 문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문법이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상당히 느슨하니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알고서 보면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위우옹구왈 천하제일 철문가는 시 화류관년이라 여등이 능투 차관부와 인희연 차관이 능 소삭 금석하니라. 여배 평일 소조 도차면 상응 소사무예일이라. 남선생이 엄청나게 연격하신 분 같지만도 또 상당히 또 부드럽고 또 유머도 있는 분인데 이건 여자 문제인데 우엉은 자기고 부는 이제 자기 친구고 역시 성주 출신인 작구자 한강 정구 선생. 그래서 동강 김홍 선생하고 두 분이 다 성주 사람이고 나이도 비슷하고 친구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을 합쳐가지고 양강 한강 동강 양강 선생. 양강 선생 보면 양강 선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중국 사람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근데 일에서는 글자가 있는데 요것도 같은 글자인데 이거는 속자입니다. 왜냐면 요거 몇 살자가 있는데 또 하나 더 붙여놨으니까 두 사람이 같이 앉아있으니까 이를 위자는 일러서 말한다 말은 누구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한다. 우엉이 나와 우리 친구 정구를 정구에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제일 첫째가는 철문관 세철자 문문자 관은 관문관자 성에 이제 사람 들락날락하면서 통제하는 문이 관문이라. 쇠로 된 문을 단 그런 관문, 아주 통과하기 어려운 단단한 관문이 뭐냐 하면 화류관이다. 통과하면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 가면 다 잡힌다. 화류는 이제 꼬다자 부들자인데 좀 이제 여자를 갖다가 요즘은 말로 이런 말로 하면 이제 안 되지만 여자를 갖다가 화류라 했는데 노류장화 길가의 버들 길로자 버들 있잖아. 길가의 버들 그다음에 담장장자 그 담장가의 꽃 혹은 담장 위의 꽃 그런데 하여튼 길가에서 가지고 아무나 꺾을 수 있는 버들까지 아무나 딸 수 있는 꽃.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기생들이나 몸 파는 자를 갖다가 화류로 구기도 하고 그냥 또 이제 화류계 그다음에 여자를 갖다가 또 화류로 구기도 하는데 남자들 위주의 말인데 화류관 여자 관문 여자를 통과하는 관문 여자한테 가면 다 유혹당하니까 천하의 제일 가는 세문을 단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이 여자 관문이다. 거기 가면 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콤대 달상 못한다. 여등 능투 차관부와 너가 너희들 너 여자고 무릇 너희들이 능히 투는 통과한다 깨뚫는다.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자 관문 네가 너희들 통과하겠나. 이렇게 해놓고는 인하여 접속사 그리하여 희연 장난할 희연은 이제 농담하는 말인데 장난삼아 하는 말씀이 이 관문은 이 여자 관문은 화류관은 능이 녹일소 녹일삭 쇠나 돌도 녹인다. 쇠나 돌도 녹인다. 여배도 너희들 무리 배자가 너희들이 평일소조 평일은 평소 소조는 잡은 바 지키는 바 지조로 삼는 바 조자가 동사 지조로 삼는 바가 내가 여자한테 유혹 안 당해야지 뭐 천하의 양귀비고도 내가 내 소신대로 해야지 하다가 여기에 이르면 여자 관문에 이르면 상은 생각한데 남자시 생각한데 아마도 응당 소산무의 녹을 소 흩어질산 사라질 소 흩어질산 사라져 흩어져 남음이 없겠지. 이자는 단정의 종일 없겠지. 너희들이 평소에 뭐 지어지긴다고 샀지만도 예쁜 여자 앞에 가면 너희들 지조가 싹 다 녹아 없어질 걸
없어질 거야. 일자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에 들어가는 단정의 종결사. 좀 말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믿을 만한 제자한테 김우홍 내하고 친구 정구에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제1관은 철문관, 쇠로 문을 단 관문, 아주 단단한 관문이 모든 사람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관문이 화류관이다. 통과 못한다. 근데 너희들, 여덕 너희들, 등자가 복수를 나타내는 건 전미사. 여러분들, 김희동 입선문에 5등 할 때, 우리들, 너희들이 능히 이 관문을 깨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나여, 그리하여 농담을 하시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관문은 능히 새나 돌도 다 녹이는데, 녹일삭, 녹이는데, 너희들이 평소 잡았던 바, 지조를 지키던 바가 이곳에 이르면, 이 여자에게 이르면, 청하건대 응당 다 사라져 흩어져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지조건 뭐시고 다 없어져버릴 것이다. 천하가 이제 보면 여자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동탁이가 초선이 때문에 죽임 당했고, 당현종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개원지 철학했는데 양귀이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나를 망쳐버리고. 그러니까 조선 명종 때 유명한 기생자 황진이 나타났는데 여자를 깔보기로 천하에 소문난 소세양 군님이 있었는데 토계선생의 남인생보다 조금 선배인데 하여튼 인물도 잘 나오고 벼슬도 높고 말도 잘하고 시도 잘 짓고 천하에 잘난 사람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여자를 깔보기로 유명해. 여자를 깔보기로. 그래서 천하에 양귀비 클레오파트라가 오더라 해도 나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겠다. 이렇게 큰 말 하고 다니는데. 근데 큰 소리 지는 사람 앞에는 반드시 임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제 황진이가 나타났어요. 황진이. 보통 이제 출시하면 다 서울로 오는데 황진이는 개성에 그대로 있었어요. 황진이 보고 싶은 사람이 이제 개성으로 가는 게. 근데 친구들이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황진이 나타나서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 치는데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자네가 그러면 황진이 하고 계약 결혼 해가지고 한 달 딱 계약 결혼 해가지고 살다가 31일 날 아침 8시에 라디오에서 땡 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떠날 수 있겠나? 그거 식은 죽묵기지. 또 황진이도 이제 특징이 뭐냐고 하면 좀 잘난지 않은 사람 파괴시키는 게 또 황진이 특징이잖아요. 백개수도 파괴시키고 스님도 파괴시키고 했는데 소세양이가 큰 소리 치면서 30일 계약 결혼하고 그 다음날 바로 떠난다 보니까 황진이도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내기에 응했어요. 근데 황진이를 이제 개성역에 내려가지고 황진이를 처음 보는 순간 소세양이가 실망을 팍 해가지고 내가 30일이 아니라 30년을 계약하는 게 잘못했다 보면서 후회가 되었어요. 근데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금방 세월이 가버리잖아요. 며칠 지났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벌써 한 달 돼버렸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입을 해야 되는데 황진이가 그 앞날 저녁에 술상을 차리고 자기가 작곡 작사해가지고 건물 인조하면서 노래를 한곡 불러가지고 송별린을 베푸는데 그 황진이 노래를 듣고 나서 소세양이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남자 안 하겠다 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가 살았다. 그래서 여자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이제 정말로 인별을 못 만나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건데 남성이 그런 심리를 잘 알았던지 너희들이 지도적인 거짓말은도 그때 가면 싹 다 녹아 없어질 거다. 그 다음에 위옹왈 오 평생에 유일장처하니 저사 불경 구종하니 여상 십지하라.
우홍에 이래서 말하기를 남명생이 나는 평생에 한 가지 장은 뛰어나다 낫다 뛰어난 곳이 있다.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이 뭐냐고 하면 저사 이럴 저자 죽음 사자 죽음에 이럴지라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죽을지라도 구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긍자는 절근자인데 지역을 하면 구종하기를 즐기지 않는다. 근데 불경구종 구차할 구자 조실종자 구차하게 남의 의견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남성의 지조가 여기서 나와요. 구종 안 한다. 구차를 하다 요즘 구사전에는 가난한 것처럼 구차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칙이 없는 것 대충 멋대로 하는 것 대충 하는 것. 나는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되는 대로 남을 따르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상은 오히려 그다음에 식은 알식자 이것을 알아라. 나 이런 점을 알아라. 상자가 몇 번에 고리보다 바라건대 식자를 발음을 식을 하면 알아라 뜻이 되고 또 지로 하면 기록하라, 기억하라. 논어에도 보면 무기지지 그러면 너는 바라건대 나의 이 점을 알아라. 나의 이제 남명의 장점이 많이 있겠지만도 이제 제일 큰 장점은 구차하게 아무렇게나 따르지 않는 게다. 뭐 임금 하자 그러면 따라하고 뭐 좋은 게 좋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지. 내 평생에 하나의 장처 뛰어난 곳이 있나니 그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저사 죽음에 이를지라도 죽는다 해도 구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구종은 구차하게 따르는 것, 되는 대로 따르는 것, 이치도 없이 따르는 것. 너는 바라건대 이 점을 기억할지어다 하게 되고 이 점을 알지어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옹구활 여등이의 출처에 조유 견처하니 오 심어야라. 사군자 대절은 유제 출처 일사이니라. 너희들이 출처, 아까 말한 대로 출은 뺏어 나가는 기고 어떤 일에 가는 기고 처는 집에 있는 기고 나가지 않는 기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어떤 일에 참여 안 하는 일이 아니고 초는 거칠 조자인데 대충, 대략, 대략, 견처, 본 곳이 있더라. 좀 더 식견이 있더라. 나는 마음으로 이 점을 허락한다. 사군자, 선비군자, 선비면서 군자, 붙여 쓰는데 공부하고 수양하는 그런 선비로서 큰 절조는 오직 저는 무엇에 있다. 출처하는 한 가지 일에 따릅니다. 어떤 일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 기준이 가장 큰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잘하도록 해도 엉뚱한 일에 참여해버리면 한평생을 망치고 자기 집안을 망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시간 다 했지. 소거 서실에 계시 단학하니 치기 명정녀라. 옹이 상문하되 단학은 공비 한사 소인이 원 불필리찬이다. 선생이 희운 오각유 부육이 하니 불사이 고담 모양이니라. 그 산천제 가면 단청을 해놨잖아요. 원래 남명생이 사시던 집은 아니지만도 남명생이 자기 사시는 집에다가 단청을 했다 그래요. 원래 선비는 단청을 안 하는데 조선시대는 이제 궁궐하고 절간만 이제 단청하도록 궁궐하고 절간하고 사당만 단청하도록 하는데 소거 사는 바의 서실 글 공부하는 집 혹은 좁은 데는 글 공부하는 방에 다 베풀
시, 단, 확, 풀글 단, 확은 단청할 확, 단청을 베풀었다. 단청을 칠했다. 그것은 왜냐고 하면 명정함을 그 명정함을 취한 것이다. 좀 이제 한옥으로 되면 그 시커멓고 우중충한데 밝고 깨끗한 것을 취한 것이다. 남명생이 이제 일화가 있는데 젊은 시절에 한 30대에 상가에서 김에 가다가 어령쯤에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한 길가에 이제 불량배가 있어요. 옛날에도 깡패 있었는데 불량배들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전라도 이제 조선의 6세 성리학자인 노사 기정진 선생이 산길 가다가 불량배에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곤욕을 치렀어요. 안중근 선생도 이제 이등방문 살해하기 얼마 전에 그 간도 지방에서 그 불량배에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남선생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사대부가 선비가 행색을 너무 초라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비단 옷을 입었다. 비단 옷을. 그래서 집에다 단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말 안 듣는 것도 교사들이 전부 잠바 입고 스리퍼 신고 수업을 들어가니까 수업을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수업이라고 하는 게 강의라고 하는 게 대학 교수 강의라고 하는 게 먹고 요즘 개그로 제가 개그를 끝나니까 아들이 말로 잘 들을 수 있어요. 들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집에다가 단청을 칠했는데 그 밝고 깨끗한 점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선비 태도가 아니니까 우엉이 일찍이 상자 전에 묻기를 이 한문에는 시제를 표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내는 상자, 정자 이런 것이 과거를 나타냅니다. 일찍이 묻기를 단청에 들어가는 빛깔이 주로 이제 붉은 빛하고 푸른 빛이라 단청 부르는데 단청은 공은 아마도 둘고 그냥 부사하면 아마도 비는 아니다. 공비는 아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사소이 한은 어때 가난하다 비난하다. 가난한 선비에게 소이 마땅할 이자 마땅한 바가 공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실자는 이다. 비자는 아니다. 전부 보호가 뒤에 가요. 그래서 우리말로 다르게 가난한 선비에게 마땅한 바가 아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원컨대 불필여차 꼭 이와 같이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이와 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고 그게 좀 이상한데 원컨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 지금 말하면 만다고 이렇게 합니까, 선생님? 선생님이 농담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각은 도리여 별 큰 뜻은 없는데 중국말에서 많이 쓰입니다. 뭐 그래도 나는 그래도 부유기 내 기상을 보면 부유한 기상이 있지. 좀 잘 살고 귀하게 될 그런 기상이 있지. 사람 이제 좀 뭐 기티가 난다, 뭐 부유한 부자상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나는 그래도 너에 비하면 부유한 기상이 있지. 불사 비슷할 사자 같을 사자 같지 않아. 뭐야 너희자 같은 걸 짠데 너희들처럼 고단 모양 괴롭고 싱거운 모양은 그냥 모양자인데 좀 지들린 고생스러운 그런 모양하고는 같지 않아. 나는 기상이 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단정해도 돼. 그래서 약간 이제 농담에서 했는데 사람이 좀 째째하고 좀 이제 가난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고단한 모양인데 괴로울 고자 싱거울 땀 나쁘게 말하면 맛없을 땀 뭐 초라하게 생긴 너 모양하고는 내가 좀 다르지. 오늘 조금 이제 남명생이 뭐 사치를 꼭 했던 말보다는 자질구레한 일에 구애되지 않고 상당히 트인 분이다, 활달한 분이다 이런 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만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다 있는데
음식을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안 좋은 거에 담아놓으면 내용이 감화되지. 책도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안 좋은 종이 하면 별로 되지. 논에 놓은 말인데, 질은 바탕이고 문은 문체인데, 질은 내용이고 문은 형식인데, 바탕이 문체를 이기면, 즉, 뭐 하면, 야, 촌스럽고, 요즘 야하고 정반대말로 소박하고, 문체가 형식이 바탕을 이기면, 사는 이제, 형용사이면 번지를 하다. 사관들이 문체를 꾸미기 때문에 번지를 하다. 번지를 하다. 화려하다. 문체와 바탕이 빈비는 잘 조화된다. 형식과 내용이 잘 조화된 그런 데라야 군자가 된다. 군자답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해. 그러니까 그 남명선생은 이제 그래서 자기 거처하는 집이라든지 이복을 상당히 화려하게 갖추어 입었다. 사는 바의 공부하는 방에 다 단청을 베풀었는데 그 단청의 환하고 깨끗함을 취한 것이다. 한옥이 오래되면 시커멓게 아니고 좀 그게 결점이잖아요. 기와도 시커멓고 나무도 시커멓고. 그 우엉이 일찍이 묻기를 아마 단청은 제가 볼 때 가난한 선비에게 아마도 마땅한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짜가 아마도. 원컨대 꼭 이렇게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건대 꼭 이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이 농담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리어 나는 그래도 부유한 기상이 있지. 너의 고담한 괴롭고 멋없는 그런 모양하고는 같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구애되지 않고, 남명의 활달하고, 변화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성격을 볼 수 있다. 뭐, 볼만 못했는데,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